사람의 속과 겉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하죠.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떨어진 사람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꽤 오래 전으로 올라가서 시작됩니다. 20년 전쯤인 것 같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본교의 분교라고 하죠. 작은 학교였습니다. 한 학년에 1반, 2반, 2반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동네에는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적었고 또 동네에 누가 이사를 오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특이했던 게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부모님들 중 엄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명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노인들이 많이 거주했으며 달동네라고 하는 정말 산 밑에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대부분 일거리는 농사와 축사, 그리고 조금 떨어져 거리가 있지만 산업공단이 있었기에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골의 촌에 한 집안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집이 이사를 오는 게 엄청나게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마을의 사람의 수가 적거나 이사를 오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도 있지만 저와 동갑인 남자아이 한 명과 직업이 의사인 의사 부부가 서울에서 이사를 오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부들은 동네에서 비싸 보이는 한 고급 주택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어른들의 말로는 그 주택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 별장으로 쓰던 집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집의 구조는 조금 특이하기도 했던 게 하얀색 담벼락의 높이가 성인 남자의 키보다 훨씬 높았기에 밖에서 절대로 집의 외부를 볼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저와 친구들은 그 집을 하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사가 끝나고 그 의사 부부의 아들은 저희 분교에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허스였는데 학교의 아이들은 서울에서 이사를 온 또래 남자아이를 처음 보았기에 궁금해서 허스의 옆에 붙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진짜 자동차가 많아?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던데. 서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63빌딩은 구름보다 높아? 이런 대화는 거의 아이의 궁금증보다 서울에 대한 궁금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스는 그 무릎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물어보는 거 하나도 몰라. 나는 집 주변 밖으로 멀리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거든. 아이들은 그 물음에 서울에서 진짜 산 게 맞냐? 시시하다. 재미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사라졌고 허스는 그저 학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보통적인 칠판이나 책상, 그리고 운동장, 교과서 등을 말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급의 반장이었던 저를 교실에서 따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스가 학교를 처음 다녀본다고 해. 그러니까 반장인 내가 옆에서 친하게 지내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니? 저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고 왜 학교에 처음 다니냐고 물어보자 몸이 아팠던 적이 있어서 홈스쿨링이라고 집에 선생님을 불러 수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서울은 참 특이한 수업 방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스의 옆에 붙어서 이런저런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 식실에서 밥을 먹는 방법,
수업 시간표를 확인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런데 허스의 행동 중에서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얼굴의 표정 변화가 없고 거의 모든 대화에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해서 그런지 이때까지 친구가 하나도 없었겠구나 싶어 뭔가 측은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스에게 같은 반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고 친구들은 그래도 반장인 제 말에 잘 따라주며 허스와 같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철수라는 친구가 허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 집 놀러 가도 돼? 우리 친구잖아. 그 물음에 옆에 있던 친구들의 눈동자도 동그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아니 집이 어떻게 생겼나 보지도 못했던 정말 미스터리의 하얀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스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졸라대는 철수의 물음에 싫은 티도 내지 않았기에 철수는 우리가 집에 놀러 가는 거 싫은 거 아니지? 라고 물어보았고 허스는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에 고개를 끄덕인 거로 생각하며 저와 철수, 그리고 허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아이들, 이렇게 5명의 아이들이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담임 선생님의 종례가 끝난 뒤 그 하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보이는 것은 내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현관문이었고 하얀색의 벽 위의 끝에는 카메라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스가 집의 문을 열쇠로 열자 현관문이 열리며 집의 외부가 보이기 시작하며 집 옆에는 차고와 창고가 보였고 집의 마당 위에는 모래와 흙들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푸른 소나무와 꽃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무서웠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TV에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별장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허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뛰어놀았습니다. 소파나 침대에서 뛰기도 하고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도 꺼내보았으며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맛들의 간식과 음식, 과일들도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게 어릴 적부터 부모님부터 알고 지냈던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허스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지 눈살을 찌푸렸고 철수는 그런 허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친구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다 같이 나눠 쓰는 거지. 라면서 말입니다. 그 말에 갑자기 허스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웃기 시작했고 그날 그렇게 허스의 부모님들까지 인사를 하고 저녁밥까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스의 부모님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저희를 보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허스가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기도 하네. 태어나서 한 번도 친구가 없었던 아이인데 역시 시골로 이사 오기를 잘한 것 같아.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 동네에는 끔찍하고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철수의 집에는 강아지 2마리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들이 하도 새끼를 낳아서 거의 새끼가 5마리나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강아지 1마리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수의 가족들은 CCTV를 설치하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화면 속에 등장한 사람은 바로 허스였습니다. 허스는 자신의 책가방의 문을 열더니 강아지를 1마리 가방에 넣고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철수와 저는 다시 허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니 허스는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었고 보여줄 게 있다면서 신이 난 듯 저희를 집의 창고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창고에 들어서자 창문이 하나도 없는지 아침인데도 어두워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고 뭔가 비릿한 느낌과 끈적거리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허스가 불을 켜자 저와 철수는 놀라서 바닥에 쓰러지며 소리도 못 지르며 벌벌 떨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온통 알코올의 냄새 그리고 동물의 털과 피부 같은 조직이 눈에 보였고 진열장 한쪽에는 동물을 해부해서 놓았는지 동물의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 등이 다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철수는 내가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만들었냐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허스는 이건 강아지가 아니라 길고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골에는 길고양이가 많아 참 좋다는 말과 함께 강아지는 아직 시도 안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쳐다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친구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냐고 말해줘서 고맙다. 오늘 강아지 해부할 수 있겠다. 라면서 수술용 칼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그날 밤 허스의 부모님 그리고 철수의 부모님 그리고 저와 허스와 철수는 한 집에 모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허스의 부모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친구랑 처음 지내봐서 뭔가 잘못을 한 것 같다. 강아지들은 모두 여기 무사하니 돌려드릴게요. 그 말에 허스는 그 강아지들 내 것인데 왜 돌려주냐 라고 말했고 허스의 부모님은 이건 철순의 가족과 다름없는 생명체들이니 돌려줘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부모님에게 애가 수의사가 꿈인데 어릴 적부터 사람과는 공감대가 떨어지고 생명체를 죽이는데 죄책감이 없다면서 맨 처음에는 개구리를 해부해서 죽이더니 나중에는 고양이까지 손을 대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보는 눈도 너무 많고 애가 고쳐지지 않아서 시골에 내려와서 치료 중인데 잘 치료가 되질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수의 부모님도 아니라면서 철수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의 집에서 놀았다는 말을 들었다. 애가 어릴 적부터 찌탐이나 물건에 대한 욕구가 심했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고 그렇게 그 일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순간 허스는 철수와 저희 옆에 붙어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 얘기했습니다. 아쉽다. 강아지 다음에는 너희들 차례였는데. 그러면서 농담이라는 말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허스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또다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 허스는 꿈에 그리던 의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희한한 게 자신의 꿈이었던 수의대가 아닌 사람을 다루는 의대에 들어갔다는 게 의문이긴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어떤 처음 보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옷차림이나 직업, 행색을 보곤 많이 판단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위험이 주변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